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일라입니다. 자, 오늘은 배경이 좀 많이 바뀌었죠. 저기 이렇게 수건도 걸려있고, 그리고 창문 밖으로 여기 런던 아이가 보여요. 맞습니다. 저는 지금 런던에 있어요. 지금 사실 민박집에 있는 거라서 조금 말을 크게는 못하는데 일단 소리가 충분하길 바라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볼게요. 그래서 오늘 할 이야기는 배경은 런던인데 독일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유학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해드렸던 거는 이제 모든 유학생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돈 버는 방법을 한번 공유를 했었는데, 오늘 할 이야기는 이제 좀 독일 유학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아이엘츠 과외 이외에도 저는 지금 돈을 버는 방법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학생연구원입니다. 독일에서는 그 학생 비자로 일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제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주변 다른 과 애들을 보면은 보통 이제 10시간을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일하고자 하는 실험실이랑 좀 뭔가 사전에 협의 같은 걸 해가지고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데, 뭐 다양하게 시간은 정할 수 있어요. 6시간, 8시간, 10시간 이렇게 할 수 있고, 10시간 이상으로 하는 경우는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연구원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독일에서는 히비 혹은 SHK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뭐의 약자인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얘가 아무래도 독일어 약자인 것 같거든요. 근데 보통 많이들 줄여서 히비라고 불러요. 이게 HIWI라고 해서 히비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게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그 학교의 업무를 도와주는 학생연구원, 진짜 말 그대로 뭐 스튜던트 어시스턴트 이런 거를 줄여서 이제 히비라고 불러요. 그래서 히비를 했었을 때 이제 뭐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이거는 또 전공마다 다르고 뭐 학교마다 다르고 자기가 갖고 있는 컨트랙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주일에 6시간을 일하거든요. 근데 6시간 일하고 시급은 10유로보다 조금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은 10유로 안팎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 바로 옆에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봤었을 때는 거기는 이제 조금 시급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시급이 조금 10유로 조금 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막스 플랑크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조금 많이 일을 많이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지원서를 한 번도 내진 않았는데 좀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다고 하는 애들은 좋다고 하고, 너무 힘들었다 하는 애들도 좀 있고 해서 그거는 좀 이제 뭐 PI에 따라서 좀 다른 얘기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 희비를 했었을 때의 장점은 사실 돈 버는 거 외에도 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일 좋은 장점은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돈이 들어오고, 두 번째, 제가 여기다 써놔서 자꾸 밑에를 쳐다봐요, 여러분, 죄송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이 플렉서블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모든 희비잡에 다 어플라이가 되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희비를 일주일에 6시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6시간을 아무도 재지 않아요, 그 시간을. 그래서 6시간 동안 한 일을 했는지 막 이런 거를 체크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일을 안 해도 된다는 건 아닌데, 조금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시간이 굉장히 플렉서블해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시험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시험 전에 2주 동안은 희비를 안 해도 돼요. 그러고 나서 시험이 끝나고 나서 그 못한 시간을 나중에 채워도 괜찮아요. 그래도 월급은 따박따박 들어와요, 제때. 그래서 내가 뭐 앞으로 홀리데이를 간다 하면은 그 일을 미리 해놓고 가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한테도 좋고, 사실은 그 저를 이제 고용한 그 연구실 입장에서도 좋은 게, 바이올로지 익스페리먼트라는 거 자체가 굉장히 딱 뭐라 해야 되지? 내가 일주일에 6시간만 투자해가지고 한 가지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막 한 실험이 막 며칠 동안 이어지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험실 입장에서도 좀 실험 자체를 그렇게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플렉서블해서 좋은 거는 아무래도 좀 바이오 쪽에서나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다른 과에서는 시간을 따박따박 지켜야 할지도 몰라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좋은 점은 경력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그 나름의 인턴십 같은 거기 때문에 이력서에다가 한 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연구의 내용도 내 CV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랩 로테이션을 해가지고 랩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연구나 프로젝트를 이제 참여하게 되는데, 그거에 플러스로 또 한 가지 연구가 더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두 번째 랩 로테이션을 했던 랩에서 희비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 규정상 랩 로테이션은 같은 랩에서 한 번 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두 번째 랩이 굉장히 좋았는데 세 번째 랩은 더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세 번째 랩을 마스터 티시스 하는 것까지 이어서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두 번째 랩을 포기하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기 슈퍼바이저도 너무 좋았고 여기서 연구했던 내용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그 PI한테 물어봐서 나 희비 하고 싶은데 다음 학기에 희비 해도 될까 했더니 그러라고 해서 3학기 때부터 이제 희비를 이 랩에서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2학기 때 했던 연구를 3학기, 4학기까지 계속 이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레뮤테이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좀 일회성인데 그 연구를 조금 더 길게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번째 장점이 또 등장을 하는데, 네 번째 장점은 바로 추천서입니다. 제가 이 랩에서 연구한 내용이 사실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이게 논문에도 실리게 되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제 이름이 실린 논문이 이제 출판이 됐는데, 아직 출판이 된 건 아니고 출판 승인이 났어요. 그래서 그 통과를 해서 이제 조만간 출판이 될 예정인데, 사실 독일에서 그 바이오 쪽 석사를 하면서 논문의 이름을 싣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면은 우리나라하고 그 석사 시스템 자체가 달라서 이 논문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아요. 그리고 논문들을 이제 작은 논문을 여러 개 내는 게 아니라 큰 논문,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긴 논문 하나를 띄엄띄엄 내는 게 조금 여기에서의 트렌드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박사생들도 논문을 그렇게 자주 출판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석사생으로서 논문의 이름 한 번 싣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과에서 아무도 아직 이름을 실은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운이 좋게도 여기서 했던 연구가 잘 되기도 했고 그걸 또 희비로 이어오면서 굉장히 또 그쪽 그 PI한테 좋은 인상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논문에 제 연구 결과를 실으면서 제 이름도 같이 실어주기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였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또 이제 추천서도 굉장히 잘 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돈 버는 다른 한 가지 방법으로 언급할 장학금도 이 희비에서 사실 연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게, 장학금을 신청할 때 이제 추천서를 써야 되거든요. 추천서를 제가 쓰는 건 아니고 추천서를 받아야 돼요. 그런 PI나 아니면 뭐 교수님한테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데, 교수님이 나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연구소에서 같이 일을 하고 내가 그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했으면은 이제 좀 서로 잘 알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를 잘 알게 된 그 PI가 추천서를 굉장히 잘 써줘가지고, 제가 세 번째 랩에 들어갈 때도 그 세 번째 랩 교수님이 두 번째 랩 교수님한테 제 레퍼런스를 물어봤어요. 저는 그걸 몰랐는데. 그래서 물어봤는데 얘 진짜 일도 잘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완전 배우려는 의욕도 쩔고 막 이런 식으로 엄청 칭찬을 많이 해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세 번째 랩 교수님이 진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저를 받아주셨거든요. 그랬는데 이 두 교수님이 제 장학금 추천서를 또 어마어마하게 잘 써주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언급할 그 장학금, 유학하면서 돈 버는 방법 두 번째 장학금도 이분들 덕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다 이제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학생연구원으로 먼저 시작을 해서 거기에서 좀 더 이제 좋은 인상 같은 것들을 많이 남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추천서를 받아내고, 그거를 또 이제 다른 뭐라 해야 되지? 돈을 벌 수 있는 그 소스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하고 싶은 말은, 일단은 뭐라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마스터 코스를 하면서 만났던 선배가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선배가 저보다 어리거든요. 근데 굉장히 똘똘해요. 그래서 되게 똘똘하고
똑똑해요. 뭔가 자기 밥그릇도 잘 챙기고 어떻게 성공하는지 알거든요. 근데 걔한테 그 좀 조언을 많이 얻었어요. 이렇게 제가 뭐 장학금도 신청하고 뭐 희비도 구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 친구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 친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네가 뭔가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가서 일단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전에는 계속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아, 막스플랑크에서도 희비도 하고 뭐 어디서도 희비도 하고 해가지고 나는 내 경력을 아주 아름답게 꾸며야지, 이렇게 저 혼자서 생각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를 교수님들은 모르거든요. 내 상사는, 내 슈퍼바이저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앉아서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가가지고 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자리가 있겠니? 이런 거를 계속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걸 주저했어요. 왜냐면 아직 레멘테이션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타이밍이 언제가 좋을까, 언제 말해야지 얘가 나를 받아줄까, 이런 거 각을 계속 이렇게 재고 있었던 거야. 띡띡띡띡띡.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결정된 건 하나도 없고 그렇게 막 계속 시간만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딱 한 게 뭔가 이렇게 머리에 콱 꽂혀가지고, 그래 지금 가서 물어보자 하고서 바로 가서 물어봤더니 자리가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저한테 줄 희비 자리가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뭔가 얼떨결에 희비를 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그 장학금도 마찬가지로 추천서를 써줄 수 있겠냐라고 물어볼 때 사실 조금 굉장히 난감한 시기였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그 두 번째 랩에다가 추천서를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 두 번째 랩에다가 나 너네 랩에서 마스터 티시스를 쓰진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뭔가 배신을 때리면서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걸로 고민을 했어요. 막 고민을 막 많이 하고 계속 뭔가 타이밍을 놓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또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네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 빨리 가서 말해야겠다 하고 말을 했는데 다행히 이해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추천서도 당연히 써주겠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제가 말을 끝내기 전에 저 혹시 추천서 이렇게 요 정도까지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써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그 전에는 아 이걸 어떻게 나이스하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면서 그냥 계속 미루고만 있었는데 사실 그 미룬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가서 말해보고 물어보고 문을 두드려 보는 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성격상 저는 사실 이런 걸 굉장히 말하기 어려워해서 항상 막 이렇게 미룰 수 있는 한 끝까지 미루는 편이었는데 그 친구가 해준 조언이 굉장히 제 커리어적인 면에서도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었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언급했던 뭐 장학금이나 아니면은 학생연구원 같은 것들이 모든 유학생분들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거는 그렇게 뭔가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일단 두드려 봐야 돼요. 일단은 해보고 아니면 말고 하는 거지 그냥 해야지 하고 마음만 먹고 있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가 나에게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주저하지 말고 일단 해보는 게 상책이다. 오늘의 교훈은 일단 해보자 인 걸로 하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 아무래도 내일 찍을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는 영국 얘기를 조금 다뤄볼게요. 독일 유학 얘기나 영국어 홀 얘기가 더 궁금하시다면은 여러분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은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